김영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제5장. 나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험한 욕을 한 일이 없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욕도 안 하니 자꾸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 인간을 틀 몇 개로 재단하면서 평생을 사는 바보들이 있다.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좀 위험하다. 자신들의 그 앙상한 틀에 들어가지 않는 나 같은 인간은 가늠조차 못할 테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 낯선 곳이었다. 벌떡 일어나 바지만 깨어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처음 보는 개가 지저댄다. 신발을 찾으려 허둥대다가 부엌에서 나오는 은희를 보았다. 우리 집이었다. 다행이다. 아직 은희는 기억에 남아있다. 5년 전쯤의 일이다. 동네 노인들과 일본 온천 관광을 갔다. 간사이 국제공항 입국대에서 심수관이 내게 질문했다. What do you do? 무슨 장난기가 통했는지 나는 Killing people 이라고 답했다. 입국 심사관은 내 얼굴에 힐끗 보더니 의사인가? 하고 물었다. 킬링을 힐링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의사도 의사는 의사니까. 그는 일본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내 여권에 도장을 쾅 찍어주었다. 힐링 좋아하시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다. 죽기 전에 바보가 될 테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될 테니까. 술만 마시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동네 사람이 있었다. 죽음이라는 건 삶이라는 시시한 술자리를 잊어버리기 위해 들이켜는 한 잔의 독주일지도. 은희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친구는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보냈다. 효년 안내. 진심 대단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게 더 무서워. 치매에 걸리면 인격도 달라진대. 벌써 그런 것 같기도 해. 요양원에 보내. 친아버지도 아니라면서 왜 네가 다 감당하려고 그래? 친구의 문자가 이어졌다. 죄책감 가지지 마라. 어차피 기억도 못할 것 아니냐. 은희의 답장은 이랬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감정은 남아있대. 감정은 남아있다. 감정은 남아있다. 감정은 남아있다. 종일 이 말을 곱씹는다. 내 인생은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를 죽이기 전까지의 유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기와 장년기, 살인 없이 살아온 평온한 삶. 은희는 내 인생 제3기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부적 같은 것 아니었을까? 아침에 눈을 떠 은희를 볼 수 있다면 나는 희생자를 찾아 헤매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었다. TV를 보니 태국의 한 동물원에서 암사자가 새끼를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 밥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사육사가 돼지 새끼를 사자우리에 들였다. 암사자는 돼지를 제 새끼인 줄 알고
젖을 먹여 키웠다. 나와 은희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식욕이 전혀 없다. 먹으면 토한다. 뭔가를 먹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던 술과 담배가 당긴다. 그러나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희가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물론 이제는 그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지만, 은희가 남자 얘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득 은희의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희가 남자와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상상이 안 된다. 설마 영원히 함께 살 거라 생각했던 걸까? 은희가 중학생일 때 남자애들 몇이 집 근처를 얼쩡거렸다. 녀석들은 젊고 나는 그때도 이미 늙어 있었지만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은 놈들은 없었다. 욕을 하거나 겁을 준 것도 아니고 조용히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웬일인지 다들 기가 질린다는 표정으로 꽁무니를 뺐다. 제 아무리 사나운 개도 동물병원에 오면 꼬리를 말고 낑낑거려 주인들을 놀라게 한다. 10대 남자아이들도 개와 다르지 않다. 첫 대면의 눈빛이 관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데려오려고요. 은희의 볼이 붉게 상기되었다. 집으로 데려온다고? 네, 뭐하러? 아빠가 보셔야죠. 내가 왜? 그쪽에선 결혼하자고 해요. 그럼 그러든지. 이러지 마세요.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된다. 결국은 죽을 걸 뭐하러 살아요? 은희의 낮은 음성에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아빠만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했던 것이 그거였을까? 확신할 수 없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화제를 피하고만 싶다. 여하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은희가 일어나 방을 나간다. 왠지 수치스럽다. 화도 난다. 그런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배가 고파 국수를 말아먹었다. 먹다 보니 맛이 이상하다. 뒤늦게 깨닫는다. 간장을 넣지 않았다. 간장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다. 새로 하나 사야 할 것 같다. 내가 죽은 후에 집 어디선가 수십 개의 간장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 설거지를 하다가 다시 좌절. 먹다 남긴 국수가 그릇째로 개수대에 들어있었다. 오늘 식사는 국수만 2그릇. 내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친구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당신이 말한 것 따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육신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 마라. 마치 나 들으라고 써놓은 듯한 니체의 글.
살인자로 오래 살아서 나빴던 것 한 가지. 마음을 터놓을 진정한 친구가 없다. 그런데 이런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는 건가?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자 대숲이 웅성거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마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물 소리가 몹시 거슬렸다. 예전엔 저 소리를 참 좋아했는데. 은희가 만나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번 일은 처음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은희는 진지하고 심각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손에 땀이 찬다. 남자가 몰고 온 차는 사륜구동 지프였다. 한눈에도 사냥용임을 알 수 있다. 차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단 것도 모자라 범퍼 위에 안개등을 3개나 더 매달았다. 이런 차들은 트렁크도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개조한다. 차량용 배터리도 2개쯤 더 달고. 사냥 시즌이 되면 이런 놈들이 마을의 뒷산으로 몰려든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주태라고 합니다. 남자가 내게 큰절을 했다. 나도 반절로 받았다. 박주태의 키는 170이 조금 넘는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얼굴이 허여멀겋고 허우대가 멀쩡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마가 좁고 눈은 작으며 하관이 빤 전형적인 쥐상이었다. 이런 쥐상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다. 어딘가 나 지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기억에 관한 내 자신을 전혀 신뢰할 수 없으니 뭐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저를 마친 그가 무릎을 꿇고 먼저 앉자 은희가 나와 그 사이에 앉았다. 편히 앉으시오. 괜찮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던졌다. 나는 치매요. 알츠하이머. 은희가 고개를 번쩍 들어 내 눈을 봤다. 항의의 뜻이 담겨있는 눈길이었다. 은희한테 얘기 들었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오. 의사 말로는 가까운 기억부터 없어진다니까. 요즘 약이 좋다던데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은희가 배와 사과를 깎아왔다. 과일을 먹는 동안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부동산 쪽 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 땅을 사서 필지를 나누어 되파는 일을 합니다. 땅 보러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니겠어. 아무래도 발품을 좀 팔아야죠. 땅도 여자고 같아서 남의 말만 듣고는 몰라서요.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요. 그는 빙긋이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디서 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 사람이 근처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은희가 끼어들었다. 좁은 동네니까요. 그도 맞장구를 쳤다. 원래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투엔 남쪽 지방 억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은 하였지만 내 예상과는 좀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아, 맞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은희와 결혼하면 서울로 갈 거요. 그는 은희와 내 얼굴을 재빠르게 살피더니
아니라고 했다. 은희 씨는 아무데도 안 갈 겁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신데 어딜 가겠습니까? 우린 시내에서 살 거예요. 은희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는 은희의 손을 맞잡지 않았다. 위협을 당한 달팽이처럼 오므라들어 손은 주먹을 쥔 모양새가 되었다. 멋쩍어진 은희의 손이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마음에 걸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은희도 뒤를 따랐다. 은희는 사냥용 지프의 조수석에 능숙하게 올라탔다. 한두 번 타본 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은희는 차창을 내리고는 시내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창을 닫았다.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박주태와의 첫 만남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했다. 기분이 묘했다. 처음 만나는 놈이 나는 벌써 매우 싫었다. 왜였을까? 내가 놈에게서 뭔가를 본 것일까? 그게 뭐였을까?